접영은 4가지 영법 중 가장 체력 소모가 큰 영법이에요. 양팔과 양다리를 계속해서 강하게 써야 하니까 피로도가 정말 높습니다. 게다가 접영으로 50m 끝까지 가려면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웨이브를 깊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영이라는 건 결국 앞으로 빠르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웨이브를 깊게 하면 몸이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만큼 앞으로 가는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 상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대신 몸통을 활용해서 최대한 추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안녕하세요, 수석코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접영의 가슴 누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슴을 눌러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슴을 누르는 게 아니라 눌림을 당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접영에는 웨이브라는 동작이 들어갑니다. 몸통을 최대한 활용해 추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죠. 얕고 매끄러운 웨이브를 만들기 위해 선수들은 머리를 숙인 직후 시선을 대각선 아래로 빠르게 전환합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를 숙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중심이 아래로 쏠리면서 웨이브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웨이브를 할 때 손이 너무 깊이 내려가지 않게 버텨주는 겁니다. 손끝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몸도 아래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이 순간 몸은 머리가 지나간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내려가려 하지만 팔은 버티고 있고 머리는 이미 살짝 들어올린 상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머리를 따라 내려가다가 올라가려고 방향이 전환되는 찰나에 눌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가슴 누르기예요. 다시 말해 가슴 누르기는 팔에 버티는 힘과 머리를 들어올리는 타이밍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내가 일부러 가슴을 누르려고 해서 생기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팔이랑 머리만 잘 사용하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처럼 수영이 쉬웠다면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가슴 누르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선수들은 이미 근력, 유연성, 수영 스킬까지 다 갖추고 있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은 그 부분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본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먼저 흉추, 즉 등 쪽 척추와 주변 근육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볼 거예요. 가슴이 잘 눌리려면 등부터 말랑말랑해 해야 하거든요. 먼저 폼롤러를 날개뼈 아랫부분에 둡니다. 손은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가볍게 받치고 머리 무게를 지지해주세요. 발바닥은 바닥에 딱 붙이고 엉덩이는 살짝 떨어뜨린 채 무릎을 펴고 구부리는 힘으로 폼롤러를 천천히 굴립니다. 이때 범위는 날개뼈 상단부터 갈비뼈 아래쪽까지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팔꿈치가 너무 벌어져서 몸이 활처럼 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동작은 날개뼈 주변에 뻣뻣한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몸의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약 1분간 천천히 풀어보세요. 통증이 심할수록 내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면을 보고 하는 게 괜찮다면 상체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살짝 회전시켜 한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풀어줘도 좋습니다. 두 번째 연습은 폼롤러를 이용한 고양이 자세인데요. 이 연습은 척추와 어깨 유연성 그리고 복근까지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연습입니다. 먼저 양손 아래 폼롤러를 놓고 무릎과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엎드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팔을 천천히 앞으로 뻗어주세요. 이때 엉덩이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어서 고양이가 기지개 피듯이 몸이 늘어난 자세가 됐다면 그 자세에서 3에서 5회 정도 천천히 숨을 마시고 뱉으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호흡이 끝나면 숨을 들이마시며 배꼽을 명치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등을 말아 올립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등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2가지 동작으로 내 몸이 접영을 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속에서의 연습 방법도 해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 가슴 누르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위해선 머리와 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머리의 각도 조절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팔을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는 팔을 뻗은 채로 웨이브를 하는 연습입니다. 그냥 웨이브와 다른 점은 팔을 최대한 고정하고 연습한다는 건데요. 평소에 차렷 웨이브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팔을 고정한 채로도 웨이브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웨이브를 할 때마다 팔로 물을 앞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버텨주세요. 팔이 고정될수록 웨이브는 더
얕아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팔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아래로 가던 힘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팔을 앞으로 밀듯 고정하고 머리 각도가 일정한 타이밍에 움직인다면 등이 대각선 앞으로 밀리면서 가슴이 눌리는 느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드디어 깊은 저병에서 벗어나 얇고 날렵한 저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겁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 무호흡으로 진행하면서 몸의 움직임에 집중해보세요. 익숙해지면 호흡을 조금씩 섞어도 좋습니다. 웨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머리의 움직임입니다. 언제 숙이고 언제 드느냐, 그리고 얼마나 숙이고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 웨이브의 피와 몸이 뜨는 각도가 달라져요. 머리는 익숙히기 시작되기 직전에 숙여야 하고 익숙히기 끝난 직후에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웨이브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작되고 추진력이 가장 클 때 머리를 들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요. 이때 숙이는 각도가 클수록 웨이브는 깊어지고 앞을 보며 머리를 높이 들면 몸통이 아래로 급격히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수영 스타일에 맞춰 머리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병은 결국 머리가 리드하는 영법이니까요. 두 번째 연습은 킥판을 이용한 웨이브 연습인데요. 킥판 두 개를 손바닥 중앙에 대고 팔을 곧게 펴서 아까 연습한 방식대로 웨이브를 만듭니다. 킥판의 부력 덕분에 팔이 더 고정되면서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 더 또렷해질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신다면 오리발을 착용해보세요. 강한 추진력 때문에 가슴이 더 세게 눌리는 느낌이 들고 그만큼 상체의 가동성도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스노클, 킥판, 오리발을 사용한 연습인데요. 이건 조금 더 복합적인 연습이에요. 실제로 저병 팔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어깨 넓이 정도로 엔트리가 되지만 가슴이 가장 잘 눌리는 순간에는 팔이 어깨보다 약간 벌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병을 보면 마치 손을 벌리며 물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슴이 눌리기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 팔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동작입니다. 이 연습은 바로 내 팔을 어느 정도 벌렸을 때 가슴이 가장 잘 눌리는지 체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먼저 저병 발차기를 차면서 팔을 살짝씩 바깥쪽으로 벌려봅니다. 너무 많이 벌리면 저항이 커지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벌리면 가슴이 잘 눌러지지 않을 거예요. 만약 가장 잘 눌리는 위치가 어깨 너비보다 두 손 이상 벌어진 지점이라면 그건 유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위치를 찾았다면 어깨와 팔을 11자 형태로 만들고 그 위치까지 부드럽게 이동하는 감각을 익혀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병에서 말하는 가슴 누르기라는 스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슴 누르기는 억지로 누르는 동작이 아니라 웨이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는 점. 두 번째는 웨이브를 얇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몸을 부드럽게 만들고 팔과 머리의 움직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얕은 웨이브는 기록 단축에 유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웨이브가 얕아질수록 수영 템포는 빨라지고 그에 맞는 상체 근력과 체력도 함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땐 깊은 웨이브의 저병을 먼저 익히는 게 좋아요.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부력을 활용해 훨씬 쉽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수영인들이 더 정확하고 더 즐겁게 수영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